자, 여기 프린트부터 보겠습니다. 프린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시면 1의 우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쪽 보시면 이 절대값이 문제거든요. 절대값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수직선으로 생각했을 때 자, 어쨌든 여기 지금 1을 기준으로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 1을 기준으로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볼 건데 우극한과 좌극한을 보시면 좌극한은 이제 1보다 작은 0 쪽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값이 커지면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0.1, 0.3, 0.5, 뭐 0.9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x-1이라는 식의 얘네들을 대입해 보면 항상 무슨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x에서 1을 빼면 항상 음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자극한 애들은 음수 값을 가진 채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항상 1보다 큰 값이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가진 채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절대값 안에 x-1 값이 부호가 플러스를 유지한 채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점 1에 가까워지니까 그 차이는 0으로 줄어들지만 이 0에 가까워지는 값도 오른쪽에서 오는 0과 왼쪽에서 오는 0이 있는데 이 결과는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값을 항상 갖는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플러스가 확인이 됐으니까 얘는 그냥 약분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1의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는 1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x-1을 하면 얘는 음수값을 가진 채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음수값이니까 이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 붙일 거고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극한값 구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3번 문제도 이제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인데 x-1의 절대값 그리고 요 위에 정리하시면 x-1, x 플러스 1 쟁점은 얘는 어차피 약분은 될 건데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볼 거예요. 자, 1의 우극한이니까 요 안의 값은 플러스인 값을 가진 채로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로 지워지는구나 해서 x 플러스 1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1의 우극한 x 플러스 1만 남아요.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1의 우극한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밑에 반대로 얘는 이제 이 똑같은 식에서 이 분모가 음의 값을 가진 채로 0에 가까워지는 중이죠. 1의 좌극한이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뭐가 남냐면 x가 1의 좌극한인데 마이너스가 남아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기에 어쨌든 1을 대입할 거잖아요.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게 1의 좌극한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1의 자극한일 뿐이지 어쨌든 대입하면 1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좌극한, 우극한에 따라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극한을 조사하란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각각 존재하고 같을 때 극한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을 조사해라 라는 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단하는 근거는 좌극한부터 봅시다. 그러면 좌극한은 이 절대값 x가 기준이겠죠. 0의 좌극한이니까 음수값을 가질 때고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갈 테니까 마이너스 1이다. 우극한은 플러스인 쪽에서 벗겨지니까 얘는 그냥 벗겨지고 약분돼서 플러스 1의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극한값도 1이다.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2에 x로 묶어서 x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약분을 해서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로 간다. 자,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묻는 건데
아까 절대값처럼 특별히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얘는 그림을 보면 좀 생각을 그림이랑 같이 해주면 조금 편할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2를 향해서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죠? 그러니까 끊김이 없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그냥 바로 풀면 됩니다.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 내가 어느 정도 조작을 한 다음에 간단해졌으면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극한값을 우리가 많이 풀다 보면은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나 아니면 구간별로 함수를 나눠서 정의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뭐 x는 1보다 큰 경우, 뭐 x는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진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항함수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갑자기 답이 좀 헷갈려서 1번, 3번, 4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보려면 이거의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겠죠. 근데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니까 넘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쟁점은 얘가 지워질 건데 플러스가 남냐 마이너스가 남냐 이거예요. 그럼 좌극한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오잖아요. 요게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2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약분해서 마이너스가 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x다. 그래서 결과는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쪽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을 때 부호는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거 좌극한, 이거 우극한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그냥 x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안 해봤으면 직접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연습을 끝내는 걸로 하죠. 7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추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자동차의 속력 그래프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다가 떨어져요. 얘도 마찬가지 속도가 증가하다가 떨어져서 결국엔 멈추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니까. 얘도 속도가 0이 되니까 멈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의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이쪽 상황의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쪽 상황의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상이 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시면 뭐 괜찮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얘 속도를 시작한 다음에 속도를 쭉 올리고 있어요. 그쵸? 속도를 쭉 올리는데 처음엔 좀 급가속으로 올리고 있고 이렇게 좀 완만하게 10초쯤에서는 완만하게 올려서 80km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급감속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속도가 엄청 떨어졌다가 결국엔 쓰게 돼요. 그러니까 웅 갔다가 끽 쓴 경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비슷하게 웅 해서 80까지 밟았어요. 근데 갑자기 10초일 때 80이 이어야 정상인데 10초일 때는 갑자기 30이 됐대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든 게 79, 78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갑자기 30.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뭔가를 박았겠죠. 박아서 80으로 달리던 애가 갑자기 충돌 순간 30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충돌해서 바로 멈출 순 없겠죠? 그럼 거의 죽어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조금씩은 가겠죠. 그러다가 쿵 한 다음에 천천히 가다가 쓰겠죠. 네, 요 정도의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이 그림에서 뭐 10으로 가는 우극한 요걸 구해본다, 그 다음에 또 10으로 가는 우극한 여기서 구해본다,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1번만 보면 10을 향해서 오른쪽 미끄럼틀 타고 쭉 오면 80에서 멈추니까 이 값은 80일 거고, 이 값은 10을 기준으로 오른쪽 미끄럼틀을 타고 쭉 오면 30에서 멈추니까 얘는 30이다. 그 다음에 좌극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래서 각각 찾아보시고, 그래서 왼쪽은 극한값이 존재하죠. 오른쪽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시고 그 자동차 움직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긴 설명보다는 일단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볼게요. 여기에 좀 여러분들 교과서 있으시면 밑줄을 좀 쳐주시면 좋은데, 이런 성질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게 성립해야 돼요. 여기다 별표를 좀 쳐주시고, 이게 성립하지 않을 때는 전혀 이 밑에 있는 말은 다 엉뚱한 소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의미하냐면 fx와 gx가 모두 수렴일 때만 f와 g 사이에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함수 가지고 와서 이런 성질이 적용한다? 그러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라고 써있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에 대부분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할 건데, 어떻게 보시냐면, 자, 극한을 취할 건데 두 함수의 덧셈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더하는 거랑 똑같다. 반대로는 이 각각의 극한을 구하는 건 합쳐서 구하는 거랑 똑같다. 덧셈, 뺄셈, 곱셈에서도 심지어 함수를 쪼갤 수 있다. 나눗셈에도 심지어 쪼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와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은 밖으로 빼고 계산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간단한 성질이죠.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이 리미트를 각각 분배해 줄 수 있고, 또는 쪼개져 있는 걸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 성질이 성립한다. 언제?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뭐 두 개가 아니어도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함수는 특별히 끊겨 있는 함수가 아니고 다항 함수니까 우린 그냥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거 따로 요거 따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 각각도 또 존재하니까, 극한값이.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숫자 3을 밖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빼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그냥 이런 성질이 성립하니까 바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4, 12, 마이너스 2, 2, 4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바로 구하게 될 건데, 이렇게 구하는 데 쓰이는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가 이런 극한의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누기 역시 요 값이 얘랑 얘에서 극한값이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분자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 분모의 극한값은 2라고 존재가 하기 때문에 얘를 쪼개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구하게 될 때는 그냥 바로 대입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 숨겨진 원리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원래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오늘 쉽습니다. 그냥 뭐 중학교 수준의 식에 대입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계산해 볼게요. 이 극한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대입하면 된다. 왜? 얘네가 다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넣으면 10 플러스 3 해서 13입니다. 여기 숨어져 있는 건 극한을 쪼갤 수 있다라는 성질이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대입해 주시면, 이 대입했을 때 분모가 0만 안 되면 분수일 때도 그냥 대입해 버리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5분의 루트 9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값도 대입을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1분의 4 플러스 8 마이너스 5,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답은 7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라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 2번은 살짝 문제를 변형을 했어요. 자, 리미트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fx 값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의 값은 3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극한의 성질이 이 둘이 수렴하니까 얘네들을 각각 계산해도 상관없어 라고 쓰면 됩니다. 선생님 써볼게요. 그럼 x가 2로 갈 때 gx 따로 보시고 마이너스 2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랑 얘가 어디로 간다? 각각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럼 계산하시면 3 플러스 2니까 5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보시면 리미트를 일단 쪼개 볼게요. 리미트 2로 가고 fx 플러스 3 빼고 리미트 x가 2로 가고 gx 분해 리미트 x가 2로 가고 얘를 굳이 쪼개자면 fx의 제곱이니까 fx 곱하기 fx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쪼개서 리미트 fx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다. 그럼 계산한다면 f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1로 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39 계산하시면 8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이 단계가 필요한 거지, 그냥 여러분들 안다는, 바로 이해가 한다는 상태로 보시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여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39, 아 8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된 부분을 찾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시오.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하다? 각각이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풀었는지 일단 볼게요. 자, 이런 극한 값이랑 이런 극한 값이 있으니까 리미터 두 개 있으니까 합칠래. 리미터 합친 다음에 x분의 1 곱하기 x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약분돼서 1이니까 리미트 1 어디로 가든 1이지. 맞는 것 같죠? 그치만 뭐가 틀렸냐면,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수렴하나요? 무한대로 가죠. x가 엄청 작아지면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잘못된 거예요. 이 리미트가 얘네들을 함께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0으로 가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무한대 곱하기 0은 어쨌든 0이긴 합니다. 수렴은 해요. 그렇죠?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와도 0을 곱하면 0이니까 얘는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각각의 극한이 수렴할 때만 이 리미트를 한 번에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이제 예제 1번, 예제 2번 이렇게 진행되면서 문제 풀어야 될 식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고 유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 1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런 유형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따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분수꼴에서 fx랑 gx가 각각 0으로 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 0분의 0꼴 또는 그걸 그대로 읽어서 응꼴이라고도 하는데, 뭐 응꼴은 좀 약간 오바고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0분의 0꼴을 해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냐? 주로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알아서 구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적절히 변형하는 유형이 한 뭐 몇 가지 안 돼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거나 아니면 유리화해서 약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0이 되게 하는 거 그 인수를 찾아서 없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분수꼴 또는 빼기 꼴에서 무한대 각각으로 무한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인수분해해서 없애거나 유리화해서 없애거나 또는 최고 차수만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역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경 써줘야 될 건 각각의 풀이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몇 시간에 걸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일단 우리의 제일 처음에 생각은 대입이에요. 일단은 어떤 극한이든 대입해보자. 무한대로 가든 0으로 가든 숫자로 가든 다 대입해보고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건데 얘 대입해보니까 무슨 꼴이 나오면 0분의 0 꼴이 나와요. 그쵸?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인수분해해볼까? 이렇게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은 무조건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약분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2로 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극한값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엔 뭐 한다? 대입해본다. 대입해봤을 때 0분의 0 꼴이니까 안 되네. 인수분해나 당연히 이런 거 있으면 유리화를 떠올려야 돼요. 두 번째 경우 유리화 할래 이렇게 세팅하시고 유리화 하려면 당연히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해 줘야겠죠. x 플러스 5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을 곱해 주시고 얘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x 플러스 4 분의 x 플러스 4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선 대입을 해도 이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분모가 0 되진 않으니까 그냥 바로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극한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예제풀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4번 풀 때도 각각 인수분해 하시고 각각 유리화 하시고 풀면 다 풀립니다. 모든 게 다 풀려요. 다만 조심함이라기보다는 까먹을 법한 게 요거 인수분해 할 때 뭐 써야 돼요? 조립제법 써야겠죠. 조립제법 활용하셔가지고 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고 그거 차이 정도? 나머지 얘 유리화는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문제 4번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2번부터 봅시다. 잠시만요. 자, 예제 2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해법은 최고차항,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방법을 택해요. 자, 분모 분자 최고차항 통틀어서 보시면 어디냐면 x제곱이죠. x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제곱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나누니까 분모는 2 남고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분의 분자도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4. 각 항을 x제곱으로 다 나눈 거거든요. 자, 왜 나누냐면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경우는 이 분모가 커버려서 전체가 0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무한대가 수렴할 때는 분모에 있어서 분모가 막 커져가지고 전체적인 값은 엄청 작아져서 0으로 가는 경우밖에 수렴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가장 큰 차수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분의 3, x 한없이 커지면 0으로 날아가죠.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죠.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냐? 2분의 1로 가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지금 너무 이해가 다 잘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x제곱으로 각자 나눠주더라도 이 전체적인 식의 변화는 없거든요. 모양만 바뀐 거예요. x제곱으로 어쨌든 나눠줘도 얘는 없던 거니까 똑같은 식을 그냥 다른 표현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같은 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얘는 난 모르겠고 얘 같은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보이니까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가 낫겠지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팁이 최고차항으로 나누기라는 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규칙이 뭐가 보일 텐데 그 규칙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다 보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남겨둘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자, 여기 문제 5번에 1번까지 하나 더 풀어볼게요. 5번에 1번도 최고차항 찾으면 얼마예요? x제곱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최고차항의 기준은 분자에도 최고차항이 있을 거고 분모에도 최고차항이 있을 건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 분모에 뭐 x제곱 플러스 2x가 있고 분자에 x 4제곱 마이너스 뭐 3x 세제곱이 있다. 그럼 x 4제곱으로 나눌래? 그러면 이 분자는 1 남고 뭐 여기 0으로 가고 좋은데 분모는 다 0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러면 얘 의미가 없어. 또 0분의 뭐가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분자가 더 차수가 크면 그냥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가 훨씬 더 빨리 크니까 네, 그렇게 보셔서 별로 의미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우리는 언제만 보냐면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만 보면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다 나눌게요. 그럼 x는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얘 날리고 얘 날리고 그러면은 계산하면 여기도 좀 날려야죠. x제곱으로 나누니까 날리고 그럼 여기 계산은 3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무조건 해야 돼요. 유리화. 보통 그렇게 나와요.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를 똑같이 해주시면 좀 번거롭습니다. 요게 분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그쵸?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지워져.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냐면 여기 깔끔하게 지울게요. 이렇게 남거든요, 식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결국엔 무한대로 보낼 때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쵸? 얘도 무한대로 가게 될 거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푼다고 그랬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얘가 이해 안 되면 일단은 버려도 괜찮은데 분모의 최고차항을 뭘로 볼 거냐? 여기 1차예요. 여기 2차죠? 근데 루트에 포함되어 있고 또 2차가 있을 때 1차는 의미가 없어요. 2차만 보면 되니까 얘는 루트 x 제곱항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엔 x 1차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 뭘로 나눠야 된다? 1차로 나눠야 돼. 그럼 얘는 한번 바꿔 써보면 무한대로 갈 때 1차로 나누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한데 얘 루트가 없었으니까 루트 안에 넣어버리면 루트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가죠.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리미트를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2로 가서 1로 간다 이 얘기거든요. 루트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설명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리화했어요. 그래서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아까 이 1번 풀었던 팁을 이용해서 분모의 최고차항 x항으로 나눴어요. 각각 나눴을 때 이 루트의 나눗셈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되살리면 돼요. 루트가 없는 거에 루트를 씌우려면 제곱해야 되니까 이거 각각을 또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아니라 따로 써준 겁니다. 1 더하기 x분의 2.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는 0으로. 그럼 남는 건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분의 2. 그래서 2분의 2, 1로 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풀이법이 있구나.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예제 1, 2번은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거나 하면 풀리고 2번 같은 경우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나눴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리화한 다음에 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데 루트 때문에 약간 불편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면 못할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 믿고 한번 오늘은 배운 거를 토대로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그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유형의 풀이를 자세하게 천천히 좀 풀고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